자, 여러분, 이번엔 두 번째 패턴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문장 해석의 두 번째 패턴, 바로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문장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요, 인과관계의 원리로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이번엔 두 번째로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이렇게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문장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얘는 원인이 없고 결과만 있는 문장이 됩니다. 원인이 없고 결과만 있는 문장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뭐 원인이 없고 결과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음 문장에 얘의 원인이 오게 돼요. 이걸 제가 보통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I love you라고 말하면 너를 사랑한다라는 나의 상태가 되는 거고, 다음 문장에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 첫 번째 문장의 논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결과로 인과관계를 볼지, 행동이나 상태를 볼지, 이런 게 돼야 해석이 안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인물이나 집단 같은 애들이 주어가 되겠죠. 그거 말고도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패턴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적어도 어차피 여기 써 있긴 하지만,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패턴. 첫 번째는요, 주어가 인물 집단. 실제로 주어가 사람일 때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일형식 문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 자동사를 끝나는 일형식 문장. 세 번째, 이형식 문장으로 끝나는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죠. 주어 자동사 as 명형의 형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주어 BPP,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어 타동사 목적어 as 명형 이렇게 쓸 때도 있거든요. 이때는 특이하게도 목적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패턴들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동을 나타내 주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주어 동사 행동을 나타내 주는 거죠. 대중들이 열심히 응원했다. 강아지가 끊임없이 짖었다. 학생들은 성실하게 공부했다. 바로 이 겨울 동안 남쪽으로 날아갔다. 아이들은 샌드캐슬을 만들었다. 공원에서. 이런 게 전부 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볼 거는 행동을 나타내주는 문장이 나왔어요. 인물 집단에. 되게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행동 방법으로 흘러가면 그때는 중간 논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 행동을 했구나. 근데 행동의 이유로 가게 되면 그때는 보세요. 이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상 얘가 결과의 결과예요. 그래서 특히 행동을 나타내주는 의미일 때는 방법은 보통 중간 논리로 가고 행동의 이유는 결과의 결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그는 이 지문도 이럴 수 있어요.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있는 문장에서 첫 번째 다음 문장에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열심히 할까? 그럼 지금부터 이 글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결과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why 열심히 이렇게 되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걸 통해 어떤 결과를 이루고 싶은지가 나오겠죠? 이런 게 결과입니다. 결국 행동이나 상태는 원인 없이 결과만 나타내주는 문장이기에 그 행동이나 상태가 다시 한번 원인 자리로 나오는 경우를 신경 쓰시면 되고, 된 행동일 땐 그게 보통 행동의 이유로 표현된다. 자, 같은 문장에서 다음 문장의 배열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열심히 응원했다. 여기 보이시죠? They waved flags and clapped their hands in excitement라고 써 있는 이 친구가 뭐냐면 중간 논리로 취여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그렇습니다. 중간 논리가 기본이니까. 그래서 뭐 깃발도 흔들고 손뼉도 치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dog barked incessantly 끊임없이 짖은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짖고 있었는지가 여기가 중간 논리예요. 그래서 펜스 옆에 서가지고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끊임없이 짖은 거예요, 결과. 짖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중간 논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물의 행동이 반복되면, 왜냐면 인물의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의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의 결과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어가 같은 인물의 행동 얘기로 계속 나오면 그거는 행동의 방법이 되고 중간 논리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그들은 노트를 리뷰했고 문제를 늦게까지 연습했다라는 이 얘기도 열심히 공부한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새들은 날아간다. 바로 V자 형태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날아간다가 되는 거예요. V자 형태의 형태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날아간다. 요렇게 중간 논리가 되는 거고, 아이들은 샌드캐슬을 짓는다. 그들은 스몰 버켓이랑 샤벨스를 가지고 얘를 요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샌드캐슬을 짓는다. 전부 다 중간 논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인물 집단의 행동이 또 반복된다면 중간 논리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행동의 이유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곧 행동의 결과가 돼요. 이거 조금만 익히면 진짜 재밌어질 거예요, 영어가. 자, 똑같은 문장에서 보세요. 치어드 한다. 그들은 치어드 한다. because 돼 있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cheered를 통해 얻고 싶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걔네는 그들의 예상치 못한 승리를 치어드를 통해 예상치 못한 승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결과의 결과. 재밌게도 because 같은 게 나오면 행동 뒤에 because가 나오면 그 행동의 결과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강아지가 끊임없이 짖는다. 투부정사로 이렇게 썼을 때 보세요. 짖어가지고 주인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아, 강아지는 짖는 행동을 통해 주인한테 낯선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해주는 거네. 이렇게 결과의 결과가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제가 팁 하나 하는 김에 드릴게요. 이 주어, seek 투부정사, 주어, want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거는 앞에까지의 최종 결과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는. 앞에 내용까지의 최종 결과, 뭘 하고 싶다가 되는 게 최종 결과예요. 그래서 diligently 하게 공부하고 여기가 wanted to가 되는 순간 이거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seek to 부정사, want to 부정 같은 거는 정말 최종 결과, 진짜 원하는 결과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딱 이런 식이에요. 움직인다, 움직여서 더 따뜻한 기후를 찾고 싶다, 더 풍부한 원천을 찾고 싶고 아이들은 샌드캐슬을 만든다. 이유 자리에 걔네가 또 wanted to죠. entire sandcastle village를 만들고 싶거든요. 이게 다 결과의 결과가 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의 이유가 나올 때는 보통 행동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행동일 때 재밌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행동으로 돼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상태예요. 상태는 정직해요. 상태의 이유가 나오면 중간 논리, 상태의 결과가 나오면 결과의 결과야 돼요. 됐죠? 보세요. 상태는 재밌는 게, 나는 슬프다. how 슬프다라고 물어봐도 어떤 방식으로 슬프다가 되는 거고, why 슬프냐고 물어봐도 이래가지고 슬프다가 되는 거예요. 상태일 때는 why로 묻든 how로 묻든 다 원인이 돼요. 근데 결과의 결과 포인트가 나오면 그 상태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깨끗하다. 그녀는 재능이 있는 음악가다. 결과는 유망하다. 이런 게 다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형식 수업할 때는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주어, 자동사, 보어가 나오면요. 요 상태가 된 이유가 다음 문장에 있을 거고 보통 얘가 얘의 결과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다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근데 이런 게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중간 논리예요. 하늘은 깨끗하다. High pressure system is passing through the area. 그 지역을 통해서 아주 높은 압력의 고압의 시스템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깨끗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깨끗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깨끗한 이유가 되는 거고 이런 걸 우리는 중간 논리.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는 문장은 전부 다 중간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장 나왔을 때 클리어의 결과 아니면 무시해도 돼요. 이렇게 중간 논리를 제끼는 겁니다. 자, 그녀는 탤런티드하다. 됐죠? 탤런티드 재능 있는 애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 결과가 유망하다. 결과가 유망하다고 본 이유. 새로운 치료법이 엄청난 향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유망하다고 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 결과가 나오면 즉 이렇게 thanks to the clear sky를 보면 얘가 일로 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원인이고 결과잖아요. 이런 게 진짜 결과의 결과예요. 됐죠? 이런 게 항상 결과의 결과가 되는 거고 보세요. She is a talented musician. 그녀는 탤런트를 갖고 있고요. 그 탤런트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결과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유망하다. 이 this가 앞문장 전체 그 유망한 결과는 메디컬 리서치의 엄청난 혁신적인 발견을 가능하게 해줄 거다가 되는 게 결과의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상태는 일반적인 그 결과의 결과 표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잘 봐두세요. 탤런티드 뮤지션이 포텐셜을 갖고 있다가 되고 여기에 결과에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영역들이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동이 있고 상태가 있고 나머지 기타들은 자, 이게 그냥 빠르게 해볼게요. 이 형식의 형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태가 될 수 있는 친구들. 이게 여겨지다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상태가 될 수 있는 친구들. 그녀가 선생님이고요. 그가 프레지던트고 경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BPP도 책이 마스터피스인 거고 무비가 클래식인 거고 그녀가 엑스퍼트인 거예요. 상태가 되는 거고 얘는 목적어가 리더인 거고 그녀가 체어펄슨인 거고 프로젝트가 어려운 거고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논리도 올 수 있고 결과의 결과도 올 수 있겠죠. 결국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됐을 때 B의 행동이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중간 논리가 돼서 이런 B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는 건데 그러다 중간에 결국 B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어딘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얘가 나오면 좋은 거고 얘가 안 나오면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 된 방법 같은 애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이런 걸 찾아 떠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가지 패턴을 배웠어요. 영어 문장의 첫 번째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 두 번째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줘서 결과만 나타내주는 거. 보통 여러분들이 좀 직독직해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건 그나마 이런 때예요.
근데 사실 문어체로 된 글은 인과관계로 된 게 훨씬 많겠죠? 그래서 막 을을 이렇게 읽는 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요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주어가 인물이에요. 동사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끝에 보니까 관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냥 이거는 얘를 모르면 그냥 '얘가 관찰했나 보다.' 이러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 동사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의미를 정하지 밖에 못해요. 예를 들어 있다라는 말, 이거는 보통 동사가 하지 않습니다. 동사가 하는 역할은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이런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모른다고 얘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걔를 가지고 뭔가를 했나 보다가 되는 거고, 하다못해 그거를 몰라도 다음 문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 관찰했네.' 이렇게 날 수 있어야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행동이나 상태가 될 거고. 자 요렇게 됐으면 다음번 패턴이 이제 뭐냐면 공통점, 차이점 패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언제 써먹으시면 되냐?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을 볼 때 어떤 패턴인지를 보고 그것의 결과의 결과가 어디 등장하는지를 아주 단순하게 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 두는 걸로 하고, 자 이제 행동이나 상태, 결과만 있는 문장에 대해서 봤으니 다음번에는 공통점, 차이점을 말하는 문장으로 오는 걸로 할게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좀 전파 부탁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쌤이었고 여러분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